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및 경기도 산지 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 지침에 따라 산지에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 지역에서 골재 생산 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생산관리 지역 내에서 농기계 수리 및 유기 농업자재 등 입지 업종을 확대하고자 하며, 또한 경기도 산지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 지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시 개발 지역의 평균 경사도 제한 규정을 25도 미만에서 20도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주민 대비표 의안의 비용 축에서 관계법령 발제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5월 1일부터 2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토근 부회장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네.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도를 25도에서 네. 20도로 낮추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미 1만 평 이상 개발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큰 규모는 이미 개발할 때 경기도의 고도 기준을 네. 따르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가 지금 15도로 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가뜩이 지금 그렇다면은 경기도가 15도면 1만 평 이상이면 이미 경기도의 기준을 우리가 적용을 받는데 네. 지금 가뜩이나 임야가마는 우리 안성시가 고도 제한을까지 한다면, 자 고도를 25도에서 20도로 낮춘다면 소규모 이 개발들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제한을 받게 된다면 가뜩이나 개발하기 어려운 안성시라고 하고 있는데 점점 더 낙후되어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한 10,000평 이상 이런 것들은 이미 경기도권 15도 이하로 적용을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정말 꼭 필요한 이유가 있냐? 우리는 개발만 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꼭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이게 경기도가 지금 현재 그 재해 예방을 위해서 산지 관련 지침에 의해서 이제 권고 사항으로 이제 시군에 이제 적용을 위한 지침을 내려준 사항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안성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평균 경사도로 봤을 때 저희가 한 15% 이하가 한 80% 토지면적이 한 80% 되고요. 대부분 저희가 보면 평균적으로 한 19도 정도 내외 이제 평균 경사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경기도가 또 권고를 했고 지침을 제정해서 저희한테 이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 조례를 제출한 자,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면은 말씀대로 강제 조항은 아닌 거잖아요. 네. 공고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고를 따르지 않았을 때 불이익받는 거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게- 뭐 그렇게 저희가 네, 과장님 말씀. 네, 도시정책과장님 정창훈입니다. 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일찍 지역에 산세태로 인해서 이제 인명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해 이 12월에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그 평균 경사도 표고가 아닌 그 개발 지역의 평균 경사도를
시군에 그 하달을 했습니다. 뭐 저기 권고사항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15도로 평균경사도 개발지에 평균경사도를 15도로 했는데 저희는 20도로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안성시 전체 그 면적의 평균 경사도가 19.8도입니다. 그래서 그나마라도 경기도에서 그 권고 사항을 더 좀 완화해서 20도로 한 거고,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 저 2000년도와 같이 그런 재해나 발생됐을 경우에는 경기도 그 권고 사항을 어겨서 저희가 네. 이제 안 했기 때문에 예. 또 그런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 전가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그 국민의 그 재산과 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저기 과장님도 국민의 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네. 본 의원도 국민의 우리 안성 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누구 하나가 국민의 생명을 더 보호하고 재산을 더 중요시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를 갖다가 소규모까지 다 25도 고도 제한을 꼭 둔다면 정말 안성에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과연 몇 곳이 있을 것이며, 어쨌거나 10,000평 이상은 무조건 더 저희가 경기도에 그 15도 그 규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고도 규정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그렇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안성이요 보면 악산이 없습니다. 악산이 없을 뿐더러 지반이 그렇게 많이 약한 곳이 심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라면은 무너질까봐, 산이 내려앉을까봐, 지진이 날까봐 산에 등산도 갈 수 없을 뿐더러 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제한은 안성의 발전이 많이 낙후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지네요. 일단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예.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도 제한이 그 높이를 이번에는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경사도를 하는 겁니다. 높이는 우리 안성시 전체 그 100m 그 100m 미만이 52.8%, 고도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평균 경사도, 그러니까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경기도 지침이 20년도에 내려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년 12월 1일자로 시달이 됐습니다. 이게 근데 안성에 지금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각 시군별로 다 그 권고사항이 다 내려왔는데 네. 안성시는 그 당시에 15도로 권고가 돼 있습니다. 15도로 경사도. 권고가 20년 12월에 내려왔다는 예,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23년 6월에 20도로 수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제 조금 더 완화한 기준으로 하시는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그동안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그 15도로 했을 경우에 우리 이제 가용지를 그러면은 15도로 평균 경사도 15도로 했을 경우에는 각 면별로 차이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가용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물론 이제 공도나 같은 경우는 6.8%밖에 안 됩니다. 평균 경사도가 많은 20도 이상이 금강, 서운, 양성, 축산, 고3 정도가 이제 20도 이상이 되는데, 그럼 가용지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 전체 평균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8도로 그렇게 정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혹시 15도로 했을 때 가용지 전체 면적, 20도 전체 면적, 현재 전체 면적 요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별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거를 고민하는데 좀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체 시 네. 자체에서의 가용지 그 면적은 있는 거죠? 그것도 없는 건가요? 가용지라 하면은 어떤 거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15도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개발 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면적, 20도일 때 면적,
이런 게 혹시 안 나와 있는 건가요? 그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적으로 네. 그 5% 그러니까 그 평균 경사도 5% 미만이 뭐 예를 들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62% 15도 미만이 83.8%그 정도로만 이렇게 나와 있지 이게 뭐 그 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15도 미만이 83.8%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게 그러면 15도 경사도가 15도 이하가 되는 면적이 안성시 전체의 83.8%에 예, 이른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 거죠? 예. 20도는 그럼 없는 건가요? 그 25도가 있고 25도 이상이 그렇게 현재 자료에는 그 정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20도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20도의 면적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저기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5도 미만이 저희 안성시가 83.8%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네. 동종 자치단체나 뭐 이렇게 비교하기 자연환경이 좀 그렇긴 한데 네. 어떤 수준인 건가요? 면적이 적은 건가요? 많은 건가요? 물론 이제 뭐 그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거의 대부분 산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산지가 한 50% 정도 차지합니다. 전체 면적에.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 그렇습니다.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 예, 정도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제 지금 면별을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면별로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건가요? 그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네네. 그 면별로 이렇게 그 평균 경사도에 그 두면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좀 배제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15도 미만이 83.8%면 20도 미만은 훨씬 더 높을 거잖아요. 면적 네, 그렇습니다.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85%는 넘을 것 같고 85에서 90% 사이일 것 같은데 그럼 거의 뭐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은 10% 정도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거 기준을 정한 거는 개발지에 한해서 평균 경사도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아까 제가 그 안성시 평균 경사도는 안성시 전체를 두고 한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는 좀 약간 개발지에 대해서만 하는 건 좀 약간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네. 개발지에 한해서 개발지를 그 뭐 10m 10m로 격자로 잘라서 각자 뭐 어디는 뭐 30도가 되는 데도 있을 테고 어디는 뭐 5% 미만인 데도 있을 테고 그걸 평균을 내는 개발지에 한해서 그렇게 정하는 거지 어떤 그 개발지 외 지역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개발지라는 게 도시 계획상에서 아니 그런 개발 개념인 신청지, 건가요? 아니면 개발 신청지, 개발 허가 신청지. 예. 신청이 예, 들어오는 그렇습니다. 예. 면적에서 예. 15도 미만이 83.8%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건 안성시 전체고요. 어쨌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안성시 이게 20년도 12월에 산지 지역 경기도에서 산지 지역 개발 행위 개선 관리 지침이 15도 이하로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23년 6월에서 이제 20도로 완화된 기준으로 이거를 조례를 개정하는 거를 보면 크게 이렇게 개발 행위 허가에 개발 행위에 많은 제재가 가해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개발행위 허가 내지는 뭐 어떤 그 개발지에 대한 그 인허가 신청된 거를 제가 쭉 봤는데 20도가 넘는 거는 거의 거의 없었습니다. 예.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개발 행위 이렇게 예.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큰 거- 영향은 예.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다만 이제 이걸 저희가 그 지자체에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그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 책임 소재가 그 지자체를 또 탓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저희가 객관성 있게 이렇게 정한 겁니다. 어쨌든 요즘 여름에 집중호우나 이렇게 뭐 호우가 뭐 이상 기후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네. 되기 때문에 15도가 지침이지만 20도 정도로 맞추는 거는 충분히 뭐 개발 행위 허가에 크게 영향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니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가 훨씬 더 치명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조례 개정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환경 보호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3년이나 지나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더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지금 면별로 저희는 문제가 되는 게 난개발이 문제인 거잖아요. 물류센터 소규모들이 너무 난립을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20도로 완화한 기준으로 조례 개정하는 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 좀 질문 좀 하고 하시죠. 그럴까요? 예. 예,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추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도를 이제 이 고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경사 도면을 이걸로 말씀한다고 아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이 고도가 아니고 이건 줄 압니다. 근데 우려하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거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이제 그 안성에서 그 모 회사가 승강기 증축 그 허가를 받으려고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단속에 이렇게 이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이제 그 승강기를 증축해서 이용하려고 했더니 그 관리계획 뭐 이 도시계획 이것이 바뀌면서 지침이 바뀌면서 땅의 용도가 바뀌면서 이분들이 지금 줄어든 겁니다. 그 쓸 수 있는 면적이 이 면적이 줄어드는 바람에 기존에 있는 낡은 건물을 헐어버리고라도 이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그 동에 A, B, C, D 동이 있다고 하고요. 이제 그 여러 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공장을 가동할 수가 없는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 엘리베이터에 대한 승인을 득해야 되니까 이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 용적률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적률을 맞추려고 그러면은 높이하고 면적이 있겠지요. 그래서 구 건물을 헐어버리고라도 이것을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동에 그 엘리베이터를 놓으려고 하는데 안성이 보면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자. 이렇게 타이틀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운영을 잘하고 있는 데서 이거를 해줄 수가 없다. 이 제한 저 제한 다 걸어서 그러면은 그 용적률을 맞추기 위해서 그럼 낡은 건물을 헐어버리겠다. 그러면은 잘라내겠다까지도 하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데 지금 저희 그러면은 그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죠.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도 아니고 또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안성시의 의지가 그럼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은 내쫓아버리고 새로운 기업은 데리고 들어오려고 이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 용적률이 경사도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25도냐 20도냐 이게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요.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계획을 잡았고 설계도를 잡았고 다 했던 곳들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모든 게 이제는 그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조례 이전에 짓던 거는 상관없는데 조례 이후에 짓는 거는 이미 설계도면 설계 용역까지 다 맞춰놨어도 여기에 적용이 되면은 또 다른 피해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성시가 지금 85%가 저희 19점 몇 %라고 하셨죠? 그렇다면은 별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별로 해당 사항도 없고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고 권고 사항이지 않습니까? 권고 사항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만약에 조례를 바꾸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개발하고 있는 곳들, 계획인 곳들, 설계도면 다 떴고 아니면 공사가 진행 중인 곳들 이런 곳들은 전혀 피해를 안 봅니까? 피해 없습니까 혹시? 예, 도시정책과장 정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다 하더라도 지금 접수가 되었거나 사업이 진행 중이라 하면은 뭐 용역계약이라든가 어떤 그런 계약서라든가 뭐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경과 규정을 그러면은 둬서
가능합니까? 예, 예. 그러면은 그 왜 안성에 있는 그 회사 기존에 하고 있던 회사는 지금 네, 그거 제가- 도시개발과에서 안 된다고 지금 브레이크 계속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에 하던 대해서- 기업은 예. 내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 천안하고 평택은 서로 우리한테 오라고 하는데 안성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그거 조금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기존적으로 이거 엘베를 허가를 득하고 했던 게 가장 맞습니다. 허가를 득하지 못했고 진행을 했다면 그 건물 용적률을 맞추기 위해서 기본의 낡은 건물을 헐어버리겠다고 하는데도 그 부분이 안 된다 해서 기어이 안성에서 예? 안성에서 기업을 하지 못하고 천안이나 평택으로 가버리게 만드는 이런 사항도 만들지 말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그러면은 그 엘베가 꼭 필요한 동안 엘베를 쓸 수 있게끔 최대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용적률을 다 맞춰야 되니까 낡은 건물을 날려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시면서 기업도 유치하고 개발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그 부분은 너 가도 안 돼, 이건 안 돼. 그러면 있는 기업을 내줘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 기업이 나감으로써 안성에 실직자가 도대체 몇 명이 생기는 겁니까? 건축가는 저기 이거 뭐지? 그 낡은 건물 그거를 헌다고 하면은 용적률에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된다고 하는데 이 개발 우리 시민이 좋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하기 좋은 기업이 되려면 지금 거는 지금 되신다고 이미 진행 중인 권하라고 하셨죠. 그럼 거기는 이미 기업을 하고 있는 데가 가르늦게 10년도 넘어서 이런 적용 막 5년 아니 10년도 넘었을 한 거는 그 건물이 생긴 거는 뭐 10년이 A동, B동, C동, D동 뭐 이렇게 쭉 있다 하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잘 되셔야지 어느 거는 되고 어느 거는 안 된다는 거는 좀 어폐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왕 검토하실 거면 그런 부분도 기업하기 좋게 최대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앞서 두 의원님께서 질의 잘 해주셔서 저도 아까 황윤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안성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완화할 지역이 있고 강화할 지역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잘 돼 있는 데가 용인입니다. 용인은 기흥구, 처인구, 그리고 수지구 이렇게 다 경사도가 다르거든요. 17.5도, 21도, 17.5도 이게 충분히 저희도 가능할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리거든요. 이게 저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읍면별로 그 평균 경사도에 그 차등을 두어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일단은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거고 그거는 별도의 그 개발 가용지 내지는 그 정확한 그 데이터를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늦게 된 이유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좀 늦게 된 겁니다. 예. 저는 답변 들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저희 읍면동 15개 같이 갈 필요가 없다. 이거는 완화할 지역은 완화하고 강화할 지역은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제가 질의가 아니고요. 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우리 과장님 그 경기도 지침이 15도라고 했으면 15도로 가면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저희가 그 너무 15도면은 그 동구권이라든가 뭐 이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어차피 예, 지침을 권고 20도로 해도 어기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20도로 해도 지침을 어기는 건 맞잖아요. 지침 때문에 20도로 한다는 건 20도도 마찬가지로 어기는 거죠. 그게 어떻게 20도가 권고 사항을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 그럼 15도로 하시면 되지. 하려면. 맞는 거죠.
그리고 네. 물류센터 뭐 개발 뭐 이런 걸로 해서 난개발 막 된다고 하는데 15도로 일단 묶어놓고 별도로 생각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이거를 이제 그 조례로 정해지면 그걸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예. 따르는 거죠. 예. 아니 15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 지금 15도로 해놓고 난개발 엄청 많이 되니까 일단은 막아놓자는 거지. 그리고 그 부작용이 있는지 보고 결정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능하십니까? 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조례를 가능해요? 개정하겠습니다. 그럼 15도로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황인희 의원님, 황인희 의원님 웃지 마시고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걸. 경기도 관리 지침이 이제 지역별로 다르게 내려오나요? 시군별로 다르게 내려오나요? 그러면 안성은 15도로 내려온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혹시 그런 내용도 있는가요? 받으신 게? 평균 경사도에 따라서 그 20도도 있고 18도도 있고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15도로 이렇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그러니까 하더라도. 20도로 지침이 내려온 곳은 경사도가 안성보다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20도로 내려온 거고 네. 안성이 15도로 내려온 데는 네. 그만한 또 이유가 있어서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내려온 거죠. 이상입니다. 의견 잘 들었고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떻게 됐든 그 지침을 어기는 건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해 당사자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돼 있어요? 네, 말씀 한번 해보죠. 예, 이해 당사자들하고의 뭐 개발업자든 아니면 뭐 설계하시는 분들이든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충분한 의견이 검토가 돼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거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그 안성시 관내 그 전체 그 설계 대행업체하고 간담회도 가졌고, 근데 이제 개발업을 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일일이 찾아뵐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내 그 대행업체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어땠습니까? 그쪽에서 이걸 수용하던가요?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네,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누구하고 하신 거야? 안성시 관내 전체 그 저 설계사무소 네. 전체 다 전체 거의 다 다 거의 다 참석했습니다. 아니 당사자들이죠. 제가 볼 때는 그 설계사들이 당사자들인데 다 찬성을 했다는 네, 얘기예요? 찬성보다 그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건지를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리는 거 또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20도로 낮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분들의 의견이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듣고 나서 결정하는 게 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좀 보류를 좀 하고 나중에 찬반을 좀 묻어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자리를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는 20도다, 25도다, 15도다 이거 지금 얘기할 저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전문가들 의견을 좀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이후에 저는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 저는 하고 제 의견입니다. 예, 우리 황인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경기도 관리 지침에 근접하는 조례안이 되는 거죠. 25도보다는 20도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조례안 또 개정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는 어쨌든 중간적인 수치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 통과시켜 놓고 간담회 의원님 말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통과가 되면 이거를 적용을 다 받고 있는데 그 이후에 간담회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일단 또 하기 개정을 전에 하시는 거죠. 예? 또 개정을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러려면 차라리 15도로 하자는 거지. 15도로 그거의 기준에 맞춰서 하고 그리고 나서 개정할 거를 따져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 우리 이관실이요.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좀 원론적인 얘기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지금 20조의 원안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20조 1항의 2호가 지금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는 그죠?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자연 경사도가 25도 이상으로서 공익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 건축물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평균 경사도 산정은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사도가 있는 곳을 25도 미만인 곳만 개발 행위를 허가하고 그 이상은 허가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 평균 경사도를 따지는 그 법을 다루는 데가 그 환경청에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산지관리법에도 25도로 돼 있고 우리 그거에 맞춰서 저희 도시계획조례도 그동안 이렇게 제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럼 이거는 산지를 결국은 보존하겠다는 의도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를 할 경우에 올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하는 건가요?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지의 보호 목적도 있고 그 평균 경사가 높다는 것은 그 과도한 절개지가 발생되고 그로 인한 또 과도한 또 그 구조물이 또 세워져야 되고 경관도 좀 안 좋을 뿐더러 또 공사 중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공사가 다 완료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공사 중에 그 천재지변 같은 거 수해가 발생되면 재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과도한 절개지 평균 경사도가 심한 데는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공익의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 사항은 어떤 경우를 말씀드리냐면 그 평균 경사도는 좀 높지만 그 개발지의 가운데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완전히 이제 평지화되거나 그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재 위원님도 계시고 구조물에 대한 그 전문 위원님이 계셔서 거기서 이제 판단해서 완화해 줄 것은 완화해 주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공익의 목적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만 되고 일반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럼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산지를 보존시키는 것과 그 이제 관리 차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시에서 하는 그 공공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감독이라든가 어떤 그런 자재, 어떤 품질에 있는 양질의 품질의 시공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개인이 하는 것은 철저한 그 관리 감독 물론 이제 감리도 두고 하지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네. 하는 건설과 관공서에서 네. 하는 건설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관리 차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익의 목적으로 하더라도 자치단체가 하는 부분도 이제 똑같이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절토된 부분의 위험성이라든가는 같을 텐데 이런 예를 넣는 걸로 봐서 사실은 저는 이거를 굳이 몇 도라고 해놓은 게 어떤 의미일까가 계속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거를 좀 질문을 좀 드렸던 거고요. 일단 이 법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해 당사자들하고도 간담회를 거치신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다들 의견이 너무 분분하신 관계로 저는 정해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좀 저기 하시고요. 그 우리 과장님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별로 경사도 용역 안 하신 거예요? 예, 그건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했다고 들었었는데.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있는 기본적인 그럼 그것도 데이터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보니까. 도시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안 하신 이유는 뭐예요, 혹시? 그 경기도 그 지침에 의해서 그 개발 가용지를 그 이걸 따로 그 용역을 줘서 그 읍면별로 이렇게 차등 두는 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있다. 일단은 뭐 짧게요. 자, 일단은 예 하시죠. 예,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는 섣불리 이거는 저희가 조례를 지금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희 3월만 해도 남양주에서 3년 전에 개정됐던 22도에서 18도로 강화를 했는데요. 다시 18도에서 22도로 올라오는 완화시키는 법안을 또 냈어요. 남양주 시의회에서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 기준별로 다시 한번 조금 검토를 해보시고요. 저희가 지금 섣부르게 이거를 의결을 할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을 저는 좀 의견을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의견들이 이제 다들 다르신데 우리가 가장 적합한 각도를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이후에 뭐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가장 적정한 수준의 경사도가 나오지도 않을 것이며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7월에 비 안 오는 날이 뭐 며칠 없다는 이런 일기예보도 있고 20년도 수해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현장도 갔지만 일주기나 그 경사도가 높은 데서 산사태와 수해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완화를 이제 더 경기도 지침과 가까워지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이 오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해놓고 그 이후에 시간을 두고 적정한 경사도를 찾는 다양한 뭐 연구회를 한다든가 그런 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름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일 때문에 만약에 수해가 났을 때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례는 기본적으로 통과시켜 놓고 이후에 계속 그런 논의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들이 좀 분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안전규칙에서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안전규칙에 뭐 치명적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들 철저하게 준수하시고 재예방 관리 잘 하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드는데요. 일단은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상이하기 때문에 이건 좀 정해를 갖고 좀 조율을 해서 다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중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조율을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고자 본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거부터인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17항, 18항, 19항, 제20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종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고3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원곡 도시계획시설 공간시설 수변공원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원곡 성은 3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죽산 장계 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고3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권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반 사유 및 목적은 고3면 요량리 283-1번지 1원 고3 호수 둘레길 조정사업과 관련하여 고3 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 제89호 주차장 결정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면적은 6,721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34억 원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안성시장이고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내용은 농림지역 6,721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위반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3년 3월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연락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주민 연락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한 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6쪽 유엔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안성시 의회 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용도지역 변경 결정도이며 4쪽에서 5쪽은 위치도 시설 계획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곡 도시계획시설 공간시설 수변공원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권에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반 사유 및 목적은 원곡면 702 379-1번지 1원 7곡 노을빛 호수 조정사업과 관련하여 원곡 도시계획시설 공간시설 제116호 수변공원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면적은 6,376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51억 원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안성시장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위반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은 이쪽 추진 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3년 3월 도시관리계획 위반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연락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주민 연락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5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6쪽에서 8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안성시 의회 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이며 4쪽에서 5쪽은 위치도 공원조성 계획도 토지이용 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곡 성원 3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권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반 사유 및 목적은 농곡면 성원리 217-1번지 1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수립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면적은 172,774평방미터이며 사업 시행자는 C 로지스틱스 유한회사이고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내용은 농림지역 67,528평방미터와 보전관리지역 16,288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쪽입니다. 위반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2년 9월 도시관리계획 위반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연락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주민 연락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한 건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재공고 완료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7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안성시의회 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용도지역 결정도이며 4쪽에서 6쪽은 위치도, 토지이용 계획도, 건물 배치도, 조감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축산 장계 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반 사유 및 목적은 축산면 장계리 산 5-10번지 1원 산업유토경 지구단위 계획구역 수립으로 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면적은 75,829평방미터이며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미산시티이고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내역은 보존관리지역 61,859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쪽입니다.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 추진 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3년 2월 도시관리계획 입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연락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안성시의회 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용도지역 결정도이며 4쪽에서 6쪽은 위치도, 대상지 현황, 토지이용 계획도, 건물 배치도, 조감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건 중에 뭐 불러서 다 오셨으니까요. 일괄 상정됐으니까 어디 건이라고 해당하는 거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고3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되어 있는 청취권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보니까요, 주민 의견이 나와 계신데요. 네. 지금 일단은 저희 안성시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토지를 활용할 계획인데 일단 답변은 주차장은 안 된다라는 결정을 받으신 거죠? 네. 예. 네,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그 주민분이 계속 농사를 지우고 계시는데 이분이 소유주가 되시는 건가요? 네. 아, 그럼 이분하고는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만약에 이제 협의가 안 되면 제가 이제 시설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토지를 협의 매수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협의를 좀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죽산 장계 2지고요. 네, 예. 지금 제가 페이지 5쪽에 보니까요. 그 유통용지 끝쪽으로 보니까 거기 원형 보전 녹지가 있는 게 맞죠? 네, 예. 네, 원형 보전 녹지가 어느 정도 경사도가 될까요? 그 부분은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이게 그 원형 녹지 부분만은 저희가 데이터로 지금 산정한 건 없고요. 지금 저기 전체 부지의 평균 경사도는 12.2도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페이지 6페이지에 이제 조감도를 봤는데요. 이제 조감도가 보니까 이제 여기 용지에 있는데 이 용지의 위를 보니까 좀 경사도가 꽤 돼 보입니다. 저희가 일전에 그 미양 개정공단하고 원곡 오토그란테를 다녀왔었는데요. 거기 이제 미양 개정공단 같은 경우는 공장 옆쪽으로 해서 경사도가 거기가 완충 녹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가 굉장히 가팔라 있어서 그쪽을 이제 옹벽 공사를 일부만 해놓고 나머지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보강하는 공사를 이제 산림녹지과였을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공사 요청이 들어와서 우기가 되기 전에 빨리 한다고 예비비 지출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것도 보니까 이게 원형 보전 녹지가 되면 이게 안성시로 소유가 돼서 기부 체납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건물주가 관리를 하게 되는 이 건가요? 부분은 지금 이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부 체납 아, 받는 기부 상황- 체납 상황은 없는 네, 건가요? 아닙니다. 아, 예.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기부 체납을 받을 상황인 건지 그 부분에 네, 있어서 그거는 예. 그거는 아니고요. 예, 예, 네,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한 번씩은 좀 체크를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실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심의가 될 텐데 이제 원곡 오투그란테 같은 경우는 아파트 뒤쪽이 완전히 절상토가 거의 80도 경사가 될 정도로 굉장히 깎아지른 절벽이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는 안성시에 기부 체납이 돼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서 네. 그 뒤에 있는 그 경사도의 반대쪽은 또 개인 사유지라서 어떤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은 시공사가 하는 거고 뒤후 처리는 안성시가 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 현장도 한 번 더 가보시고 기부 체납을 하기 전에 좀 더 한 번 더 관리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태훈 의원입니다. 고3 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3 도시계획 관리 계획입니다. 네, 예. 네. 고3 도시계획 관리 계획에 따르면 지금 거기 지금 어업인들이 살고 계시죠? 네, 고3 어업계는 약 31가구로 네, 예.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29가구가 원주민으로 네. 그 고3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이 그곳을 어업을 지키고 있으시면서 종사하고 농산물과 어업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곳에서 어업과 농사로 여지껏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공사가 지어진다면요, 이분들은 삶의 터전을 잃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는 방안과 개발을 함께 모색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고3 어업계 주민들이 어업 계약이 약 2년하고 몇 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십니다. 네, 예. 3년이 채 안 남으신 거죠. 이게 조금 지나다 보면 이제 한 2년 남게 되시는 건데, 이분들의 보상은 그 남은 기간 동안의 보상이 이어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3년 미만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지금 현재 공익사업으로 사업 인정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상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뭐 시점을 정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그 어업계 계약이 예, 예. 만료되면 네. 지금 시간이 더 늦춰진다면 네. 그분들은 보상도 더 줄어들겠죠, 기간이. 주민과의 협의가 우선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아까 지금 말씀하신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땅을 수용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고3 어업계 주민들께서 민원을 내셨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은 주차장을 내놓을 거기 보니까 바로 그 고3 호수 인근에 아주 가까운 그 호수와 가까운 곳에 그 문중산이 있다고 하십니다. 종중산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곳에서 계속 생활을 하실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 그것을 주차장으로 내놓을 의사가 충분히 있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강면이나 네. 다른 곳들이 보면은 이렇게 어업계 거기도 또 이제 어업 허가가 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그 낚시업 허가가 나가 있는 곳이 외부 분들이 대다수고요.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이렇게 해서 그 호수에 한두 분 정도 소수인 것이 많습니다. 이 고3 어업계만 안성에서 유일무이하게 그 주민 대다수가 그 31가구가 이 어업계
업계로 뭉쳐 있어가지고 생업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고3 호수를 어업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시기보다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냥 어업을 좀 하실 수 있게 하고 어디는 보면은 우리 안성에 그 호수 개발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낚시도 있고 했는데 차라리 그러면 고3 쪽 그분들이 그것을 지키고 싶어 하시니까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다른 쪽을 개발을 방향을 좀 이렇게 틀어주시는 방법과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분들이 그곳에서 지금 개발을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생업을 하실 수 있도록 어떠한 영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생계권을 보장해 주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자기가 평생을 거의 살아온 터전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곳에서 주차장을 쓸 수 있는 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협의하실 수 있는 의사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터전을 잃지 않고 물론 그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보상을 조금 더 낮게 받고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도 일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다수가 그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곳을 지키고 살고 싶다고 하시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이니까 벼랑간에 집을 잃지 않게 개발로 인해서 고향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방향을 세워주셔서 토지도 주차장도 확보하고 고3 호수도 그분들이 잘 관리하셔서 좋은 환경으로 좀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네. 검토 가능하신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고3 5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저 전략기획 담당관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이제 이행 단계에 가서 그분들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협의할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 고3 호수 가보셨습니까? 네. 고3 호수가 어떻습니까? 환경이. 지금 뭐 환경이 고3 호수에서는 아직까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저는 고3 호수에 가서 기절했습니다. 예? 낚싯배가 있는 쪽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쓰레기로 네. 가득 찼습니다.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름답죠. 네. 가장자리는 쓰레기로 온통 뒤덮여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지키고 싶으면 치우지 않냐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면서 이것이 내 생활터전이라고 주장하셔야지 유지관리도 안 되면서 이것이 내 생활터전이라고 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만든 그 일반 낚시터 그 위에 있는 네. 그곳은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계십니다. 아래쪽은 완전 엉망입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관광으로 되고 그곳을 터전을 잃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방갈로 있지 않습니까? 방갈로도 보면은 요즘 화성이나 뭐 다른 용인 이런 쪽에 예쁜 방갈로가 있던데 그분들도 투자를 해서 충분히 관광과 맞게 그렇게 만드실 관리하실 의사가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좀 지키시면서 거기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만들을 주신다면 그분들한테 안성을 내 터전을 잃지 않는 내 삶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잘 주민들과 협의하셔가지고 검토하시고 만약에 지금 의견 청취라든지 개발에 대해서 얘기가 들어온다면 그분들이 꼭 전달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전달하겠습니다. 고3 어업계는 농어촌 공사와 협상이 아직 안 됐으니까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개발 추진을 하시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공명 거 잠깐 말씀을 좀 마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원곡면에 있는 도시개발 네. 수변공원 네. 개발하시는 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민 의견이 한 분 있으셨고 이분이 이제 반영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분 반영하신 거는 이제 미반영이 있었죠. 네. 미반영이 있고 지금 반영이 한 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미반영 4건, 네. 반영 1건. 네. 그런데 제가 반영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반영 역시도 미반영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분은 질문이 달랐을 뿐입니다. 이분의 질문은 다른 분들은 이분이 하신 질문은 역시도 어려움 앞에 이제 네 분과 같다는 이유가 이분이 하신 말씀은 토지 가격을 매길 때 반영이나 이제 그 어떻게 토지를 매길 것이냐 말대로 그대로 여기에 있는 민원 요지대로 보신다면 토지 가격을 보상할 때 네. 후려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는 현재 그냥 낮게 이렇게 매길 것이 아니냐라는 그 민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우리는 그냥 후려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서 토지 금액이 말도 않게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 보시면은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 법인 등 3인을 구성하여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감정평가 법인 등을 추천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본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를 추천해서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고 아니면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알려주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앞에 네 분과 마찬가지로 고향 터전을 잃기 싫고 그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우리 이제 수변공원 개발을 하실 때 토지를 받더라도 왜 용인이 처음에 에버랜드 개발할 때 우리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안성시는 반대를 했고 용인은 오히려 대단히 그 문중산부터 시작해갖고 개인도 이 산을 우리가 내놓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산을 내놓게 하시고 그분들이 거기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이 수변공원도 지금 개발하시면서 단순히 토지 가격을 매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얼마를 주고 당신 여기서 나가시오. 이것은 공익적 사업이니까 이렇게 개발 그 계획에 의해서 비워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만 하시는 것보다는 그분이 개발 후에 그곳에서 무언가를 생업을 할 수 있는 생산적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반대하고 계신 4분 그리고 반영했다는 1분 총 5분이 지금 계신 걸로 아는데 이분들이 그렇다면은 아마 수변공원 개발하는 거에 조금 더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임해주지 않으실까 합니다. 나가라기 하기보다는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무엇인가 원하시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총 이제 5분인데 이게 이제 종종 토지라 이제 공유지분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고요. 사실상 여기가 지금 농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보존에 관한 그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제가 이제 감정 평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시가 한 명을 추천을 한 회사를 추천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 경기도가 하나 추천을 하고 하나는 이제 토지 소유자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감정 평가를 이렇게 해보면 이제 제가 요즘에 있는 사례가 이제 죽산면인데요. 죽산면 같은 경우는 감정 평가할 당시에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감정 평가가 돼서 보상 금액이 확정되고 나서는 그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지 않았어요.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토지 가격을 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여기 시에서 이제 보상하는 가격이
그렇게 뭐 터무니없이 낮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축산제가 사례를 보면 그분들이 그래서 프랜카드까지 쭉 이제 이렇게 걸어놓고서 저희한테 한참 이제 집단 행동까지 하시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저 감정 평가 결과가 나오고서 다 철회를 하신 그런 이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제가 아무튼 저희도 뭐 공공사업을 하면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피해가 뭐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너무 네, 감사한데요. 고맙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 재개발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도심권에도 보면은 재개발을 하면서 재개발이 될 때 그곳에 거주했던 주민들이 첫 번째는 이주하는 방법 하나, 그리고 도로 그곳에서 사실 수 있게끔 그 입주권을 주는 방법, 네, 예.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입주권을 줄 때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구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들어오는 가격보다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는 입주권이 훨씬 좀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반대 의견이 있을 때 네. 토지 가격을 지금 아까 감정 평가에 따라서 받아 보시고, 그러면은 받아 보시고 토지 가격을 그냥 보상 받고 이렇게 그대로 이제 인정하는 경우 하나, 아니면은 토지 가격 대신 그곳에서 뭐 상업이든지 하실 수 있는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수변 공원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없을 리는 없을 테니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혹시라도 제시해 주신다면 네. 지금보다 훨씬 더 반대의 의견도 적을 뿐더러 그분들에게 그 어떤 그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게 될 테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네. 주셨으면 네, 네.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저랑 질이 똑같은 걸 하셔가지고 예, 저도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저기 토지 이용 계획에 보면은 휴게소가 4개 잡혀 있거든요. 이거 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건강팀장 김지현입니다. 이게 명칭이 휴게소로 했는데 휴게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지? 뭐 벤치나 이제 간단한 휴게실은 이제 세부적인 거는 지금 설계 중이라 네 지금 초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옆쪽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이랑 비슷한 거네요. 네, 그러면.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을 보니까 5개가 왔는데 이게 또 가족 같아요. 예. 이게 토지 보상의 난항을 예상됩니다. 뭐 물론 뭐 저희가 현실에 맞게끔 토지 보상을 해야 되겠지만 네. 절대 안 된다고 하시면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 가격에는 저희가 못 맞춘다 이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게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는 이유는 근데 토지 가격이 안 맞을 경우에 제가 이제 토지 수용권을 제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지금까지 고조부 때부터 사용하신 땅이라고 하시는데 원만하게 토지 보상을 할 수 있게끔 저희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 원곡에는 회기 때마다 물류단지가 한 개씩 생기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23번 23호선이 지금 가뜩이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차량이 참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언제까지 받을 생각이십니까? 물류단지를 저희 원곡에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210회 임시회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곡에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면 원곡, 그다음에 축산 이쪽이 지금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계획된 거를 보시면 원곡이 이제 아마 올해 정도 개발이 되면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추세가 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계속해서 제가 회기 때마다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 반대할 명분이 없어서
못하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현실이 안타까워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 참고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고3 시설 주차장 시설이요. 네. 여기가 금터식당 맞은편인 것 같은데 네. 여기 특별히 주차장의 필요성이 어떤 게 있었던 건지 좀 설명을. 제가 이제 부지를 여러 군데 이렇게 모색했는데 거기가 지금 보면 향림 낚시터 있고 거기가 지금 저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위치를 이게 이제 고3 주변은 아까 저기 우리 이관실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같이 실질적으로 이게 수변위로 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인허가 받는 사항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주차장 조성에는 부지를 찾기에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용역을 하면서 이 부지가 그래도 이제 가운데쯤 들어 있고 적당한 것으로 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주차 수요가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고3 호수 개발을 계획을 하면 그 수요는 충분하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 면수단 158대로 해서 그 정도에 되면 제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여건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호수 개발이 이루어지는 걸 대비해서 예, 추진하는 주차장을 상황입니다. 만드셨다는 예, 거죠.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죽산하고 원곡 이렇게 물류센터 보면요. 지금 죽산의 쿠팡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가 되냐면 거기서 하역 대기를 하는 차량들이 내부에서 주차를 못해서 예, 예. 시가지에 주차를 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 민원이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 건물 배치도 죽산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하역 대기 차량 2대 주차장이 있거든요. 여기 근데 네. 원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주차장만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내부에서 이제 대기하는 그 물류 차량들 할 수 있는 주차장을 기본적인 설계에 담아야 된다.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저희도 그럼 최대한 지금 현재 이제 죽산 같은 경우는 내부를 사용하고요. 지금 저 원곡도 그 주차장은 지금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지금 뭐 그거를 내부에 사용하고 일부 뭐 우리 주민들이 같이 이제 사용하고 이제 그런 제안을 하고 계신데 그건 저희가 되도록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차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 주차 대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그건 강제성은 없는 거죠?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면 그래도 강제성이 좀 확보됩니다. 혹시 이런 게 조례로는 어떻게 저기가 안 지금 저 조례상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주차장법이나 관련 법에 갖고 있는 지금 주차 대수는 상당히 작잖아요, 법에서. 근데 우리가 그 법에서 정해놓은 것을 조례로 해서 초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나중에 이제 행정소송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그 패소할 그 요인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 쿠팡 지금 축산 거를 우리가 이제 참고 삼아서 앞으로 들어오는 그 물류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물류단지 들어오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쨌든 강하게 권고를 해서 네, 예. 그 트럭이 다니는 것도 지금 죽산 같은 경우에도 82번 지방도로 다닐 것 같은데 네, 도로가 왕복 2차선 되게 좁잖아요. 네, 예. 그 트럭들이만 다니는 것들이 굉장히 환경을 삭막하게 하는데 주민들한테 또 세워져서 더 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중섭 의원입니다. 그 성은리 3지구하고 그다음에 죽산 장계 2지구하고 네, 이게 물류 창고잖아요. 네, 예. 결과적으로. 근데 아까 앞서 한번 우리가 그 검토했던 부분에서 뭐 경기도 산지 지역 개발 행위에 네. 여기는 경사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지금 저희가 보면 한 20도 이하로 나올 거예요. 여기 20도 이하다. 네, 예. 20도 이하.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그러니까 원곡 상은 3지구가 14.8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장계 2지구가 12.2도로 분석되었습니다. 죽산 장계가 12.2%. 12.2%. 2도 평균 이도. 경사도.
오. 예, 성은 3지구가 14.8도. 14.8.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시냐면 지구 단위하면 면적이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균 경사도를 쭉 떨어지고 실제 이게 이제 소규모 개발행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부지가 작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경사도를 따져보면 여기는 경사도가 거의 20도 정도 내외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부지가 넓으면 위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정리가 평균을 되니까. 치니까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경사도를 낮춰놓으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날 거라까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었는데 경사도가 낮아지면 결국은 지금 현재 기존 주택 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개발지가. 그죠? 그렇지 않으면 경사도를 못 맞추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렇게 지구 단위 하는 데에서는 경사도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크고 반대로 이제 개별적으로 조그맣게 소규모 개발 행위 받으시는 분들이 경사도에 적용을 상당히 많이 받을 거예요. 그게 평균 경사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부지가 크니까 평균 경사도가 유리한데 진짜 산에다가 짓는 분들은 평균 경사도를 낮추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그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원곡 이 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 네. 이 안에 보면은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수변공원 내. 수변공원 내에는 주차장이 없고요. 먼저 저희가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수변공원 맞은편에 도시계획 시설 의견조회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순수하게 공원만 하고 거기서 한 10m 그렇게 이제 길 그 건너서- 맞은편 말씀하시는 예, 예. 건가요? 길 그 건너 맞은편에 그럼 뭐가 개발돼 있나요 지금? 거기는 지금 나대질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이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이후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지금 있습니다. 하고 그래서- 있는 거예요? 네. 시설 결정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예. 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게 여기 원곡면하고 고산면 이 수변공원은 예.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기존에 이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결정권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왜 저기 어디야 여기 서운면 청사는 왜 못하는 겁니까 거기를? 그거는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이 부서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항인데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해서 추진할 사항인데 그쪽에서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부서별로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부서는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저기 서면 청사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진행했나요? 네. 이게? 아니 거기서 또 해결을 못해. 왜 그러는 건지 저 이해가 안 가서 한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사유지가 들어오면 민원 발생 요소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이게 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상하기에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최종적으로 이게 이사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기간이 또 상당히 이제 오래 소요가 되고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제가 절차 이행을 하면 보통 한 1년 정도. 왜 그러냐면 토지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실 그 부분은- 부분도 한 2년 전서부터 추진했던 건데 아니 무슨 기간 따지고 못 따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부서에서 이제 그 현황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또 그 결국은 저 신청받아서 저희가 이제 법적인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계과한테 의견을 제가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대로 전달했고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개발할 때는 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강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때문에 그 수백억이 들어가는 그 예산을 일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나중에 그거로 인해서 또 다른 땅을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현상과 그 전체적인 그림에서 상당히 좀 뒤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걸 보고 앞으로는 좀 그런 점은 좀 같이 일률적으로 같이 함께 좀 이렇게 행정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네. 그 몇 가지 좀 저도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곡
그 물류단지에 그 도로가 지금 몇 메다 도로죠? 그 도로 그 큰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 그 지방도에서 그 사업 부지까지 폭 10m로 해서 10m. 예, 그 차도는 양쪽 그 인도까지 설치를 하는 걸로. 이제 4차선으로 나나요, 그러면? 아닙니다. 4차선은 아니고요. 2차선인데 이제 2차선? 2차선인데 그 차로 폭이 15m면 인도까지 포함인 거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어유. 그러면 거기 또 주차장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거기 또. 아까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그 장계리 거 말씀하셨는데 그건 2008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건 개발 계획이 수립이 돼서 주차장에 대한 그 심각성을 사실상 못했는데 최근에는 단지 내 순환도로도 개설을 하고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수변공원 관련돼서는 거기 주차 대수가 어느 정도 지금 마련해 놓은 거죠? 관광팀장 김재현입니다. 한 150대 정도하고 화장실하고 150대?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면 뭐. 일단 지금 우리 의원님들 의견 다 주신 거잖아요. 그거 주신 거 하고 뭐 잠깐 정리를 해서 의견 나눠드릴까요? 네. 네. 그 의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배부해드린 의견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3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곡 도시계획시설 공간시설 수변공원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곡 성은 3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죽상 장계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